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관련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죠. 이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13년 걸렸어요. 대략 따지면은 그죠? 네. 예. 그동안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제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죠. 네, 그 사필 규정이고요. 네. 다스는 원래 MB 것인데 이것을 밝히는데 13년이나 이제 걸렸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진실을 위한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네. 이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제부터 예. 시즌 2가 시작되는데요. 네. MB 은닉재산 환수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어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원개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사라든지 수사가 미진하다. 그리고 은닉재산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건지.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MB 국정농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것의 본질은 돈입니다. 음. 그 불의의 권력자들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를 한 것이거든요. 예. MB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비리라든지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 4대방 비리 5년 동안에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질렀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엉뚱한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MB가 숨겨놓은 이 부정한 은닉재산을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이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쥐검장이 있을 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또 평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됐을 때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 정도면은 MB의 은닉재산을 수사할 것이다.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요. 현재도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윤석열 총장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본인이 해야 될 검찰 개혁과 이 MB 또 최순실 또 은닉재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들을 좀 실의 정신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는데 어떤 좀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단서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10년 가까이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저도 최순실 재산 추적을 위해 가지고 또 독일을 포함해 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요.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어요. 아무리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는 그런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거를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을 재산 추적했고 최순실 재산 추적했고 이런 것들이 책과 자료로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들여다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3년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그 부정한 권력이 축적해 놓은 해외 은닉재산을 수사해라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부처 5개 부처가 TF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불우한 권력이 은닉재산 숨겨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사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근거와 정황들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에 일단 착수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네요. 지금 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증거 없는 졸속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요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참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궤변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보고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정말 죄송하다. 예. 국민들에게 면목 없다라는 이제 참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은닉한 불법 재산들 이거 다 국민들에게 이제 다 돌려드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야 이제 좀 용서를 해줘야 되겠네. 용서의 마음의 문이 열릴 텐데요. 예. 아마 이렇게 하면 아마 97세 만기 출소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야당에서 특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령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네. 또 이제 뭐 이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에 말씀을 하셨고.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요. 예. 네, 아마 이제 국민의당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즉 말하자면은 이번 판결을 정치 보복이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고요. 저는 예. 홍준표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첫째, 이번 판결 정의를 바로 세워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번 판결 환영한다. 네. 둘째, MB가 숨겨놓은 은닉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요렇게 발표했으면은 국민들이 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차리구나. 그렇게 국민의힘을 다시 보고 아마 국민의힘의 미래를 또 국민들이 열어주지 않으실까 보는데 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관점의 발언이나 시각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의원님 당사자들을 위해서 네. 결코 도움이 안 되고요. 아마 네. 홍준표 의원님은 지금 현재 복당 대기 중이신데 예. 복당시켜 달라는 그런 충성맹세 발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참으로 같은 정치인으로서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참 판결문 요새는 잉크로 하진 않지만은 이게 인쇄된 게 마르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벌써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확정 판결 나왔으니까 특별 사면의 조건이 완성됐다. 그래서 성탄절 특별 사면 뭐 이런 얘기들을 살살 흘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예.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 사면은 반대를 하고요. 예.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네. 보수 정당이 또 사면 주장을 하면은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것은 사법부가 MB를 심판했다기보다도 국민들이 MB를 구속시켰고 국민들이 MB를 심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가스는 누구입니까라는 열풍이 불었고 네. 그 열풍에 힘입어서 국민들이 플라인 다스에 개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150억을 모아서 다스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 순간 화들짝 놀란 검찰이 이제 재수사를 13년 만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들의 힘으로 수사가 재개되었고 국민들의 힘으로 MB가 구속되었고 국민들이 이런 대부분 판결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따라서 사면도 국민들에게 물어야 되고요. MB는 지금이라도 다스는 내 것이라는 자기 고백하고 사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단 그래서 MB가 참여를 하고 예. 숨겨둔 재산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면복권 대통령께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 진실을 밝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용서라는 것은
이 죄를 진 사람이 인정을 해야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고 대부분 판결조차도 부정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스스로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나가고 이분은 97세까지 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참 불행한 일인데요. 이 불행한 일을 스스로가 자꾸 자초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소설가인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도 네.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그냥 함부로 쉽게 감옥에서 풀어주고 사면 복권시켰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역사와 함께 후회하고 있습니까? 네. 제2의 그런 전두환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와 반성하고 참여하기 전까지 예. 그리고 원익재산을 돌려주는 실천을 하기 전까지 네. 이것은 용서와 화해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에 예. 이런 범죄자에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일전에 안 의원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하명 수사가 있었다 본인에 대한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혹이 아니라 이제 팩트인데요. 예. 청와대 14년이죠. 네.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이제 저를 구속하려고 했던 이제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이 됐고요. 네. 제가 이제 2014년 4월에 정유라 최순실의 이제 국정농단을 이제 폭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순실 측에게 이제 미움틀이 바뀌었고 아마 최순실은 저를 이제 구속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에 그 직후에요. 예. 제가 업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비망록에 나타나 있는 거를 제가 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망록에 따라서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이게 이제 13년 여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특수부는 이제 뇌물 사건을 다루는 곳이죠. 예. 그 업자를 불러서 안민석 의원에게 1억을 주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를 합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고요. 저는 이 문제 본질은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하명 기획 짧게 줄여주세요. 예. 수사의 어떤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